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새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여러 정치 현안들을 각 당에 속한 법률가들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치열했던 곳에 천막을 쳐볼 텐데요. 그래서 이름이 수요 천막회입니다. 자, 천막의 기둥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또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패널을 소개할 때 여당을 이제 먼저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국민의힘 측에 있는 분들, 국민의힘 인사들을 먼저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여야가 이제 바뀌고 하는 첫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소감이 좀 다를까요? 지금 뭐 집권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항상 방송 나올 때 이제 민주당을 먼저 소개하는 게 조금 이렇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 대통령 취임식도 있었고 이제 비로소 정말 집권 여당이 됐다라는 그런 좀 실감을 네. 방송 나올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예. 자,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우리 조기현 변호사, 뭐 항상 국민의힘 측 인사보다는 먼저 소개가 돼서 그게 익숙하실 텐데 네. 조금 뭐 기분이 좀 상하시진 않으시는지. 전혀 그렇진 않고요. 약간 낯설긴 하네요. 제가 뭐 네.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년여 동안 늘 네. 먼저 소개받고 인사드리는 게 익숙해 있었는데 예. 이제 막상 정권이 바뀌었구나. 오늘 여기서 실감하게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이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서로 협치를 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의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은 매 시간 간격으로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 쟁점 현안들 중에 글쎄 이제 법률적 자문이 어느 때 필요할까? 이 지금 요즘은 사실 너무 이 법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고소고발도 많고 말이죠.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적 자문 당에서 주로 어떨 때 하게 됩니까? 예, 제가 이제 먼저 말했어요. 예. 조 변호사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입법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뭐 법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죠. 예. 그렇죠. 예. 뭐 입법 과정에서 문제, 법률안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문들은 뭐 모든 것에 걸쳐 있고요.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예를 들면 이번에 수사권 분리 문제로 해서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법률 위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 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법률안 자체 이번에 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뭐 위헌성 문제를 또 국민의힘 측에서 또 법조계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위헌적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늘 요즘에 늘 화제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우려되는 게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의 사법화. 모든 그러니까요. 정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고소 고발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네. 사실 정치 본령에서 모습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고소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사법부에 떠넘긴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정치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해야만이 좀 국민도 또 좀 편안하고 짜증스럽지 않을 텐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은 지양되도록 또 양당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부대변인이셨던 신인규 변호사, 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뭐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런 고소 고발 뭐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은 건 아닌가요? 예, 그건 뭐 그렇지만 정치의 본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사실 그 중앙당에서 이제 상근 부대변인 생활을 제가 1년 정도 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일단 헌법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헌법의 취지로서 이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헌법 조항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당원 당규가 다 있는데요. 그 당원 당규를 또 많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쪽에 관심이 가게 되고 법적으로는 뭐 개별법들도 있지만은 뭐 국회법,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이 국회법에 대해서도 조항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있고 또 지금 선거 시즌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이런 법들도 많이 보게 되고 예. 사실 최근에는 뭐 국무회의 규정도 저도 막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변호사들이 다 모르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 국무회의 규정도 또 이번 최근에는 보면서도 참 생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 아시는 건 아니시구나. 저희도 찾아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수요 천막회입니다. 예, 오늘 첫 천막은 법사위에 쳐보겠습니다. 법사위 안에 현안들을 좀 따져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가장 지금 법사위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서로 갈려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자,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의 이 법사위원장 후반기 원래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뭐 1년 전에 예.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또 국민의힘 측의 합의에 의해서 뭐 명시적으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합의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예. 것에는 뭐 당연히 동의하고 그게 예.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치 전체를 봤을 때도 뭐 여야 협치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회 정치라는 게 1차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모두가 100% 동의하는 법률안 또 정치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합의하고 그거에 의해서 입법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맞죠. 근데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또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양측 간에 이제 누가 명분이 있냐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합의 정신이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률 과정에서 깨졌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깨겠다 이런 뭐 공색한 논리로 그런 거예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적어도 이 협치나 합의한 정치가 파괴된 이상 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지금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특히나 뭐 1년 전 합의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만 1년 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권을 놓쳤으니까 마음이 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걸 전제했다고 하더라도 네. 야당이 되는 걸 전제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이제 검찰권이 막강하게 행사될 것이 우려되는 정부가 출범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 예. 측면을 좀 부인할 예.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깬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반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다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예. 자,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어떤 원칙이나 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의를 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을 한 부분이고요. 그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도 깨겠다. 이거는 마치 그 과거의 그 위성 정당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도 뭘 잘못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궁색하고 좀 어색하다라는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야당해야 된다는 논리를 또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소신으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야당이 그 논리를 써서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깨버리면서 본인들이 독식을 다 했고 심지어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를 다 독식하면서 국회를 일방 독주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아예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 것인데 예. 국회의장도 2년 만에 바뀝니다. 그럼 또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배출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논리에 따라서도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의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국회의 상호 존중의 원칙에 맞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 월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박홍구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시던데 네. 이거 참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원내대표끼리 합의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뭐 예. 월세 뭐 전임자가 올려놨으니까
받았으면 후임자가 되느냐 뭐 이런 비유까지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어요. 월권을 하신 거를 인정을 하더라도요. 그 본인들이 다 월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왜 이제 와서 합의를 깨는 명분으로 쓰는 것인지 그 자체도 어색하고 더 웃긴 것은 박홍우 원내대표가 당시에 원내대표라고 주장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같은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 관련해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몇 가지 사실관계는 좀 추정을 하고 싶은데요. 네. 모든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독식했던 건 아니죠.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결국에 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뭐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월권을 했다 전 원내대표가. 근데 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굳이 적극적으로 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이제 명시적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매번 정권이 바뀌거나 원구성이 다시 될 때마다 네. 재협상을 해왔던 것이 관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던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원내대표 부의 책임까지도 이제 번복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명분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 네. 야당으로서 역할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구성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제 필요한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겠다는 입장을 네.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뭐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저도 하나만 여기서 반박을 하자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부분은 아니 법사위원장이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전 상임위를 이제 원구성 협상할 때 예. 초기에 이제 작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시에 추경이나 예산안과 이제 다시 재협상을 해서 예.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 7대5로 다시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기 개원할 때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맡고 다 했었죠. 시작을 했었죠. 이제 예. 그러다가 예산이나 다른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재협상을 했고 그 결과 이제 후반기 의회에서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초기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다 맡았던 상황,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상임위까지 이제 쉽게 말하는 포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협상이 깨지면서 민주당이 다 독식을 한 게 사실관계에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딱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실 변화론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현실 변화론으로서 자꾸 그 원칙이라든지 국회 관행과 그 법률을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사실 이건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신중하게 국회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수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해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국민의 힘으로 넘길 것인가, 이거는 뭐 어쨌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글쎄 각각 가져오고 싶은 자리는 어떤 게 있는지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도 다른 거를 꼽자면은 어떤 자리는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예, 저는 이제 뭐 법사위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게 합의에 명시된 것이고 네. 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재위 같은 경우는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집권 여당과 또 발맞춰서 지금 손실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기재위 같은 경우는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특기할 만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누가 어디를 또 알짜 상임이라고 소위 하는 이제 이런 걸 또 누가 가져가냐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잘 협상이 되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관행이 좀 이번에 좀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당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이제 결국에 원구성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법사위 문제도 이제 아까 위원장 자리를 누가 하냐 마냐의 문제 말고도 네. 지난번 합의 때 이제 법사위가 이제 상원 노릇을 하면서 실제 입법
절차를 막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도 있었거든요. 아마 네. 이번에 위원장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논의도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의원 개인들이 선호하는 뭐 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운영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지금 비대 축소하고 권한을 놓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 비서실. 네. 비서실에 이 검찰 출신들이 이제 포진하고 지금 뭐 실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 법무장관을 축으로 해서 이 형성된 사실 검찰 공화국에 가까운 어떤 이 구성 형태를 볼 때 예. 이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 운영위 문제도 운영위.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더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